오늘 뉴스룸은 JTBC가 입수한 수첩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2010년 성남시 업무 수첩입니다. 도시계획을 담당했던 당시 성남시 고위 간부가 사용하던 수첩입니다. 이 수첩엔 업무 내용이 기록돼 있는데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대장동 민영 검토. 이 전직 간부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시사항을 받아 적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영 개발을 검토하는 걸 접었다고도 했습니다. 수첩에 담긴 내용 그리고 이재명 후보 측 반론, 박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임기는 2010년 7월 시작됐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대장동 개발을 의욕적으로 챙겼습니다. 당시 도시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시 공무원 A씨의 업무 수첩에도 그런 상황이 담겼습니다. 8월 16일 대장동 주민 대표 3명이 시청을 방문한 걸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달 30일엔 대장동 지구 지정 관련 주민 제안, 대장동 주민 면담, 시장실이란 문구도 나옵니다. 그리고 10월 12일 대장동 민영 검토란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 A씨는 시장 지시를 받아 적은 거라고 했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민영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방향을 가지고 계시니까. 담당 부서는 당시 LH가 주도하는 공영 개발안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근데 LH가 하는 거를 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이제 정리만 행정적인 정리만 해서 LH하고 시작하는 건데. 시장 지시가 내려온 뒤 담당 부서는 LH가 주도하는 공영 개발 검토를 접었다고 했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개발로 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저희는 더 이상 못했어요. 민영은 어려운. 당시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던 민간업체에는 남욱, 정영학 씨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최근 수천억 배당금 논란이 벌어진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의 주주들입니다. 두 사람이 포함된 업체는 당시 대장동 토지를 32% 넘게 매입한 상태였습니다. 이 지사 측은 민간이 참여하는 개발이 곧 민영 개발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민간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개발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LH가 주도하는 공영 개발이라고 하더라도 성남 시민에게 무조건 이익이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습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네, 이 업무 수첩에 적힌 대장동 민영 검토란 대목과 관련해 저희는 당시 원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대장동 원주민들은 성남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이재명 변호사가 민영 개발을 주장하며 옹호했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대장동 원주민들이 이재명 변호사를 처음 만난 건 2008년쯤입니다. 당시 원주민들은 LH가 하는 공영개발 대신 민영개발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친분이 있던 이 지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30년 전부터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사람을 자꾸 제2의 고향이라고 그러면서 설명을 들은 이 지사는 민영개발을 지지했다는 게 원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민간 개발을 하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당연히 대장동은 그렇게 해야 한다. 대장동은 그렇게 해야 살아날 수 있다. 원주민과 개발업체 관계자 모두 민간개발 촉구 집회에서 이 지사가 연설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영개발 안 되다 대장동 민간 개발해야 한다고 옹호를 해줬어요. 지금 주민들이 하는 제안 사업으로 받아들여줘야 된다고 강력하게 호소를 해준 거예요. 그러고 박수받고. 그런데 이 지사는 최근 대장동은 공공개발을 염두에 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공공개발을 막은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추진한 저를 두고 왜 공공개발 못했냐? 제가 시장에 당선된 후 공공개발을 해가지고 개발이익 100% 환수하겠다고 했더니 그러나 이 지사는 성남시장 후보 시절 걸었던 10대 공약에 대장동을 비롯한 도시개발을 민영개발 우선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성남시 주도라는 문구도 함께였습니다. 이 지사 측은 민관 합동사업을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영개발을 지지했던 원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대장동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까 봐 걱정을 나타낸 것이라며 이 지사는 순수 민간개발은 검토한 적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고승혁입니다. 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취재하고 있는 박창규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10여 년 전 일이고 기억도 중요하지만 기록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 보도한 이 수첩은 누가 작성을 했고 또 믿을 만한 것이냐라는 물음이 남거든요.
네, 작성자는 2010년 당시 성남시에 근무했던 공무원입니다. 도시개발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직책 등은 밝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 당시 간부들은 시장 지시사항을 받으면 모여서 메모하고 회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수첩 내용을 들여다보면 앞으로 의회 관계는 법대로 하라, 모든 권한을 동원하라 같은 구체적인 지시사항들이 적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면은 당시 도시개발을 담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1년치 업무 수첩을 저희가 다 뒤져봤는데요. 업무 수첩에는 이런 시장의 지시사항들이 빽빽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저희는 수첩의 신뢰성 확인을 위해서 이 간부의 경력과 담당 업무 등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이 수첩에는 당시 매일매일 날씨와 기온까지 적혀 있을 정도로 꼼꼼하게 당시 상황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예. 일정 이상 개연성과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보도에 이르렀습니다. 예. 대장동 원주민들은 이재명 변호사 시절에 민영을 주장하고 옹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공무원들의 얘기는 좀 다른 측면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정확한 용어를 써야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대장동 사업은 공영도 민영도 아닙니다. 반공영, 반민영, 민관 합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예. 이 지사 측도 편의상 공영이라고 쓸 뿐이지 실은 반공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초 대장동 원주민들은 이 지사가 민간 개발을 지지한다고 하자 민영 개발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공영 개발을 얘기하기 시작했다고 배신감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개발 담당 공무원들은 이 지사가 공영 대신 민영 개발을 지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LH 주도의 공공개발을 추진 중이었는데 주민이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민영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예. 자,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반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걸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원주민들이나 담당 공무원들의 증언과 다소 배치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사 측에도 충분한 반론을 요청을 했는데요. 이 지사 측은 원주민들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민영 개발로 잘못 이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참여한 민관 합작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완전 민영을 뜻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지사 측의 반론을 정리하자면 단어 선택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랐다는 걸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민관 합동 사업으로 수익이 났는데 수익이 민간으로 쏠리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간 합작을 검토하던 당시에도 민간 분야에 이미 들어와 있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입니다. 이 지사는 그동안 토건 비리 세력에게 자신이 일격을 가했고 그들이 가져갈 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했다고 말해왔습니다. 또 이 세력을 당시에 알지도 못했고 사업에 참여한 것 역시 알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민간 사업자들이 얼마만큼씩 지분을 나눠 투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고 어떻게 그 개발 이익을 나눠 갖는지를 설계하는 것은 그거는 민간 사업자들 내부에서 스스로 설계할 일입니다. 하지만 대장동 개발을 준비하던 2014년에 이미 성남시가 남욱 변호사 등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당시 시의회 속기록을 뒤져봤더니 한 시의원이 민간 업자들이 떠나갔느냐고 묻자 개발 담당 공무원이 떠나간 건 아니다. 대장동 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 적어도 사업 시행 전에 이들을 배제할 방법 또는 이들의 이익을 제한할 방법을 만들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이 의혹의 핵심이 결국 민간이 얼마만큼 참여하고 수익을 얻도록 설계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설계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잖아요. 네. 거기 한 걸음 더 들어갈 수 있게 계속 취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수첩 내용은 한쪽의 기억일 수도 있고 한쪽의 기록일 수도 있으니까 반대쪽도 취재해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기자였습니다. 네, 검찰 역시 대장동 사업의 첫 페이지부터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 공영개발로 추진됐습니다. 그러다 LH가 포기한 뒤에 2012년 이재명 성남시장에 의해 민관합동개발이라는 방식이 채택이 됐습니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은
2009년부터 대장동 일대 땅을 사들였는데 검찰은 이들이 개발의 밑그림을 짜던 시기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검찰은 오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만큼은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했습니다. 김 처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최근까지 실무를 맡은 A팀장도 이틀째 불렀습니다. 김 처장은 2015년 대장동 사업 민간 사업자 공모 단계부터 관여한 실무 책임자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2005년 공영 개발로 추진되다가 2012년 민관 개발을 하기로 확정됐습니다. JTBC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에게 2012년 대장동 개발 사업이 민관 개발로 확정된 시점 이후 상황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특히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이에 앞서 2009년부터 대장동 일대 땅을 사들였는데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개발의 밑그림을 그린 2009년 상황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선정되고 사업 협약서가 작성된 배경에 대한 조사도 추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7시간 만에 누가 왜 뺐냐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공모 지침서를 만들 때부터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는 실무진 의견이 있었지만 무시한 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015년 5월에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된 초안 대신 공영 부문의 수익을 제한한 주주 협약서를 확정 지은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민용 당시 전략사업실장이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팀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개발팀은 사실상 들러리였다며 대장동 사업의 주도권은 전략사업실에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